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승철 강사입니다. 오늘은 NCS 건설 공사관리 매뉴얼 제16장 건설 공정관리 분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원고는 841페이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한 그 강의 원고 자료를 내려받으시려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영어 소문자로 NCSCMA를 해주시고 검색하시면 이미지 창이 나오고요. 이미지 창 밑에 보면 그 웹사이트가 나오고요. 이거 클릭하시면 저희 카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카페를 보시면 이 카페 가입하기가 있거든요. 카페 가입하시면 바로 등업을 받으셔서 좌측에 있는 프레임은 우리 NCS 건설 공사 관리에 대한 뭐 공정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뭐 이런 관련되는 그 핵심 자료를 이렇게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많이 올렸고요. 저 개인적으로 출판을 한 책, 공사관리에 관련된 책들을 13권을 출판을 자료가 이렇게 사진 파일로 표지가 되어 있는데 이 표지를 클릭을 하시면 책 원고를, 출판 원고를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그 학습하는 책자가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클릭을 하시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원고, 출판 원고는 이 첨부 파일에 올려져 있습니다. 첨부 파일. 첨부 파일을 클릭하시면 파일이 3개가 나옵니다. 한 개는 1페이지부터 841페이지까지 출판 원고, 이 책에 대한 출판 원고이고, 그 이후로 보강이 되는 15장과 16장은 파일만 제공합니다. 그 이유는 15장 같은 경우에는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서식 중심이기 때문에 서식은 활용도가 높도록 파일로 드리면 되는 거니까 15장은 파일로 제공을 하고 16장의 공정관리는 사실은 그 공사관리의 어떤 핵심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공사관리는 뭐 품질이 있고 환경도 있고 안전도 있고 공무도 있고 그렇죠. 이런 그 관련되는 일정의 활동은 공사를 수행하는 그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공사에 관련된 절차를 수립을 하고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다 공정관리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공정관리에는 좀 자료가 많고 그리고 기본적인 그
기초적인 어떤 자료도 필요합니다. 뭐 공정 그 일정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뭐 이론적인 교육도 좀 필요하고 해서 레벨 1, 2, 3 수준에 맞는 우리가 그 기사 시험 볼 때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피드백한다는 개념으로 제가 수준 조금 그 낮춰서 공정관리 데이터를 별도로 제 16장으로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따로. 그래서 15장과 16장은 파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총 그 파일 수가 3개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파일 한 개는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출판 원고고, 다음에 15장과 16장 그 추록되는 원고들에 나타난 파일로 제공하는데 저희 카페에 오면 그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파일을 클릭하니까 요게 있거든요. NCS 건설 공사 관리 매뉴얼 26차 원고 2020년 10월 개정판 최신 버전. 여기 클릭하면 책 파일이 다 열리는 거죠. 그리고 앞 시간에 강의한 건설 사업관리 소식에 관한 파일은 여기 클릭하면 92개의 그 소식을 다운받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16장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건설 공정관리 분야 16장 자료가 여기 클릭하면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6장 건설 공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정관리의 기본 개요 PDCA 사이클, 그러니까 PDCA 사이클. 그래서 PDCA 사이클은 우리가 그 모든 활동의 그 어떤 순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품질에서도 그렇고 환경 경영 관리도 그렇고 안전 관리도 PDCA 사이클이고, 모든 활동은 계획하고 실행하고 확인하고 개선하고 PDCA 사이클. 우리 공정관리 기본의 그 활동도 PDCA 사이클에 의해서 공사를 계획하고 공사 수행 실행하고 공사 중에 확인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고, 이 공정관리 총의는 뭐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PDCA 사이클에 의해서 자원관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원관리란 무엇이냐? 그래서 자원이란 OM이 있다. 인적자원, 사람, 그렇죠? man. 그 다음에 재료, 자재, 인적자원, 다음에 자원, 재료, 자재관리,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머신, 기계나 장비,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하는 그 기준, 어떤 그 시방서라든가 일하는 방법, 메소드, 그리고 비용 관리, 원가 관리, 그렇죠? 머니. 그래서 이런 자원을 활용을 해서 PDCA 사이클에 의한 그 공정 순서를 보다 좋고 더 멋있고 미려하고 깔끔하게 품질 좋게, 그렇죠? 그리고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사회적 책임이 환경 요인, 환경에 대한, 그렇죠? 현장의 그 환경, 물론 뭐 에너지까지 고려해서 뭐 온실가스를 방지한다. 그래서 뭐 이매아 과수육, 뭐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뭐 아산화질소, 뭐 이런 그 이론적인 어떤 현장의 그런 그 온실가스가 방출되는 걸 최소화한다.
그건 하나의 우리가 학문적인 이론에서 현장에서는 폐기물 처리 내지는 뭐 환경적인 뭐 대기 환경이라든가 내지는 뭐 수질 내지는 뭐 이런 요인들이 현장에서 공정 관리하는 과정에서 환경 관리가 수행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안전 관리는 절대적인 거죠. 그렇죠.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고 또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뭐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현장일 때 내지는 뭐 또는 연면적 또 5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 무슨 뭐 창고라든가 내지는 뭐 냉장 창고, 냉동 창고 뭐 이런 뭐 단열 공사 현장에는 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되겠고 또는 뭐 건축물에 뭐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뭐 문화 집회 시설이라든가 내지는 무슨 판매 운수 시설이라든가 내지는 종교 시설이라든가 뭐 의료 종합 시설이라든가 지하 상가라든가 뭐 이런 건축법에 의한 어떤 이런 공사를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는 착공 단계 전에는 또 관할 관청에 인허가청에 이해 위험 방지 계획서도 제출이 돼야 되나 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도 운영이 돼야 되겠고 결론은 뭐냐면 이 공정관리 계획 안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품질, 안전, 환경, 에너지 내지는 뭐 모든 그거를 어떤 디테일하게 자료화하는 게 공무가 되는 거거든. 그렇죠, 공무. 자, 우리가 오늘 학습하는 제16장 건설 공정관리가 이번 유튜브 과정의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과정이거든요. 강사가 왜 공정관리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강의를 배치를 했을까?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시리라 믿습니다. 현장에서 작업 참여하시는 우리 훌륭한 건설 기술인들 특히 레벨 1, 2, 3 저직급 사원 주임 대리 수준에 계시는 후배님들의 역량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 수준에 도달을 한다 했을 때는 첫째는 공정관리, 그렇죠? 공사 시작해서 끝나는 시점까지 타이트한 품질 안전 환경, 그렇죠? 원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했을 때 핵심은 PDCA 사이클. 그러니까 PDCA 사이클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정관리도 PDCA, 품질도 PDCA, 환경도 PDCA, 안전도 PDCA. 강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국제 표준입니다. ISO입니까?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9,000 품질, 14,000 환경, 45,000 안전, 그렇죠? 거기다가 또 곁들여서 50,001 이거는 에너지거든요. 품질, 안전, 환경, 에너지를 다 묶어서 합하면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건설 경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 경영의 시공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공정관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OM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OM이 뭔가? M으로 시작하는 단어. 그렇죠. 아까 우리 했네, 여기서. Man, Materials, Machine, Money, Method. 그렇죠. 이 OM에 관한 활동. 그렇죠. 그래서 아까 PDC 사이클은 뭐 계획, 실행, 점검, 액션, 조치, 순환 과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된다 하고 공정관리 기본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관리는 계획 단계, 실시 단계, 검토 단계, 조치 단계. 앞 페이지에서 언급한 그 PDCA 사이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같은 말입니다. 계획 단계, 실시 단계, 검토 단계, 조치 단계. 자, OR 살펴보겠습니다. OR 공정관리에서 OR 앞 페이지에서는 M으로 시작하는 단어였거든요. OM, 그렇죠. OM은 인력, 방법, 재료, 장비, 자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man으로 시작하십니까? 사람, 인력, man.
method, materials, machine. 이 자금으로 바꾸면 좋아요. 자금, 그렇죠? 돈, money,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인풋이 돼서 공정관리를 하는데,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인력은 노무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자재관리 해야 되는 것이고, 장비 관리하는 거고, 돈 관리하는 거고, 방법이 품질 기술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아웃풋, 그렇죠? 인풋이 되면 아웃풋, 아웃풋은 결과는 OR이다. OR이 뭐죠? Right price, 적정한 가격. Right time, 정확한 공개 시간. Right quality, 정확한 품질. Right quantity, 적정한 수량. 마지막으로 Right product, 정확한 시공 결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R, 그래서 price, time, quality, quantity, product,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1장부터 오늘 16장까지 달려오면서 건설 공사관리라는 큰 틀을 들여다보니 세부적으로, 그렇죠, 품질 관리가 있었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뭘 공부했죠? 환경관리 공부했죠. 그리고 또 뭘 공부했던가요? 그렇죠, 안전관리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공부했죠? 나머지 다 뭐죠? 공무죠, 공무. 여기서는 이제 원가관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공정관리 공부 우리가 오늘 하는 과목이 마지막 시간으로, 그렇죠,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관리 오늘 공부하는 거를 이렇게 도식과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원가관리, 공무관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익 창출, 이걸 뭐라고 했던가요? 최소의 비용으로, 그렇죠? 최소의 코스트, 최대 펑션 결과, 그렇죠? 그래서 C분의 F는, 그렇죠, 그 V가 된다, VE 공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Value Engineering, 그렇죠? C분의 F는 V,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우리는 적절히 이용해서 우리 건설의 모든 경영 분야에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최소의 비용으로 이익을 창출해서 건설 경영을 합리화한다. 합리화할 수 있는 수단의 방법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공정관리를 통해서, 성공적인 공사를 수행한다. 자, 이 그림에서 그 언급한 C 값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LCC라고 공부했던 거예요. Life Cycle Cost, 그렇죠? LCC. 건설의 수명주기,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늙어서 죽고, 같은 게 라이프, 생애, 사람이 살아서 죽을 때까지 생애 수명 주기 비용, LCC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LC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그렇죠. 뭐 건설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는 총 그 몇 개가 있었죠? 건설 경영 관련된 어떤 그 지식이라고 할까? 그렇죠. 영어로 이렇게. 영어로 BOK 12, CMBOK라고 읽어주십시오. CMBOK 12. CMBOK 12는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 사업비, 구매, 의사결정, 영업, 시공, 인도, 유지, 성능 개선, 철거 12개 나왔다. 그쵸? 12개. 12개를 건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했거든. 그쵸? 그래서 이거를 단계별로, 그쵸? 1, 2, 3, 4, 5, 5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네. 그쵸?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1단계는 기획과 타당성 분석을 1단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2단계는 두 번째니까 사업 설계가 되겠다. 그죠? 설계 단계니까 2단계죠. 3단계는 사업비, 구매, 의사결정, 영업 네 가지가 3단계네. 그렇죠? 4단계가 뭐였죠? 그렇지. 시공 단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시공 단계잖아요. 그래서 공사 관리는 4단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이제 5단계는 공사 종료 후에 발주자에게 핸드오버 인도하잖아요. 그죠? 최종 마지막 기성 받고 그러면 이제 인도 유지, 그죠? 하자보수도 해줘야 되겠고, 유지 메인터넌스죠. 인도 유지, 성능 개선, 리모델링 하는 거죠. 성능 개선, 철거 4개가 있네. 이거를 5단계로 간다.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또 이렇게도 정의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서식을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양식을 그리는 거죠. 밑으로 몇 칸? 5칸, 1칸, 2칸, 3칸, 마지막으로 이렇게 양식을 그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마지막에 5단계. 아까 이거 했던 거, 그쵸? 설계 이전의 단계, 설계 단계, 계약 조달의 단계, 시공 단계, 시공 이후 단계. 그래서 이제 양식 이 부분을 이렇게 빗금을 짓고, 이거를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단계라고 했잖아, 우리가 단계. 그쵸? 5단계가 있다. 건설 사업 관리에서의 5단계. 이렇게 단계라고 쓰면 되겠다. 그쵸? 이거 단계입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겠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옆으로 가는 거. 그쵸? 그럼 이게 6칸이거든요. 1칸, 2칸, 3칸, 4칸, 5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 한 칸 더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6칸, 이렇게. 이걸 기능이라고 그래요. 기능. 활동. 그렇죠. 기능. 자, 그럼 건설 사업 관리. 전반적인 총체적인 모든 걸 이 그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건설 사업 관리에 처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죠? 일반적으로 건설은 모든 건 계약을 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건 계약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설계하는 것도 계약해야 되고, 기획 타당문서 다 영역 주는 거 다 계약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차입해 오는 것도 사업비, 코스트 이것도 다 계약을 하고 이렇게 금융비가 다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영업하는 것도, 공사 수주하는 것도 다 계약하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시공도 계약하는 거고, 또 협력업체 관련도 다 계약하고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하지 않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계약, 그렇죠,
공사 계약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 모든 건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계약을 할 때 그 나타나는 게 뭐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코스트죠. 얼마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공사 뭐 5천억 수주했다, 1조 수주했다, 뭐 500억 300억 수주했다, 얼마에, 이게 다 사업비잖아요. 코스트잖아요. 코스트. 원가 관리의 대상이에요. 다. 그렇죠? 그 여기에 사업비 항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비. 그 다음에 사업비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계약서를 보게 되면 나오는 게 뭐죠? 아까는 사업비는 얼마에 했다면, 지금은 언제까지, 이게 건설은 꼭 따라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죠. 그게 공정이잖아요. 우리 오늘 공부하는 공정이에요. 우리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이게 공정입니다. 공정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그 다음에 이 빈칸이 3개가 남았네. 이 3개가 뭐죠? 공정관리를 수행하는데, 그렇죠? 이거를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요거잖아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쵸? 어떻게 해드릴까요? 지금 식당에, 지금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뭐 드시겠어요? 그래서 무슨 음식 주세요?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건설은 어떻게는 품질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시절에는 환경스럽지 않으면 품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해가면서 모든 게 지금, 그렇죠? 온실가스를 방지해야 되는 거고, 현장에서 폐기물 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소각장에서 막 불태우고 나무 떼 이렇게 시커먼 연기 나오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환경 중요합니다. 환경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환경. 마지막에 안전관리 남았네. 그렇죠? 이게 안전자리예요. 그렇죠? 안전. 지금 안전은 어떤 안전을 해야 됩니까? 지금은 2020년 안전은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인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주관이 되고 있는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사금액 200억 이상 현장일 때는 대상이 다예요. 그렇죠? 그러면 발주처도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평가를 받고 있고, 발주처 밑에, 그렇죠, 용역, 감리 설계, 그렇죠,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건설공사 참여 안전관리 수준 평가, 본사 현장 다 받아야 돼요. 지금은요. 더욱이 시공, 종합건설 시공사 다 받아야 돼요. 그럼 시공사 끝납니까? 그 협력업체, 이게 줄줄이 내려가는 거죠. 지금 시대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ISO 45000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은요. 국가 정책도 재난안전이 지금 제1호 아닙니까? 안전 중요합니다. 소규모 회사의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규모가 큰 조직이나 시스템에서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나지 않아도 될 안전사고가 왜 안전사고가 납니까? 그렇죠? 통제가 안 되는 규모가 적은 조직은 관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아닙니까? 따라서 금년도 이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소규모 현장 건축물도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인허가가 착공이 안 되는데, 그렇죠? 일단
허가관청에서 착공 신고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데 무슨 소리가 들어와야 되지? 그렇지. 안전관리 계획서가 접수가 돼야 돼요. 2층부터 10층 미만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든가요. 그 공사는 그렇죠. 그만큼 안전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현장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렇죠. 당연히 PQ 심사 내지는 그 건설업자 그 상호 협력 평가 제도라는 것도 있고 또 시평, 그렇죠. 시공 능력 평가 여기에도 안전 100% 반영이 되죠. 안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보시는 이 그림 타이틀을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죠. 이거를 건설 사업관리, 그렇죠. CM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매트릭스. 정리하게 되면은 계약관리, 시공, 설계 이전의 단계, 계약관리, 설계 단계, 계약관리, 조달, 지원의 단계, 계약관리, 시공 단계, 계약관리, 시공 이후 단계, 계약관리. 어느 하나 틀린 말 아니죠. 맞습니다. 이걸 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작 건설 총체적인 관리가 완벽하게 자달락하면 하나 둘셋넷 다섯 오 곱하기 총 몇 개? 하나 둘셋넷 여섯 개 5, 6, 30개. 그렇죠. 업무 매트릭스에 의한 체계적인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총사를 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능력 중심 사회에 지금 우리가 와 있어요. 했을 때 수준별로 레벨 1부터 레벨 8까지 자기 수준에 자기가 뭐 내가 오늘 과장이다 그러면 과장 수준에 맞는 일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NCS 공식 홈페이지 보시면서 해당되는 그 직무 수준이 있거든요. 수준에 관한 활동은 명확하게 잘 아시고 자기 실력이 어디에 와 있나를 볼 수 있는 길은 NCS 공식 홈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자가 능력 평가 있거든요. 자가 그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는 그 도구가 있어요.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었죠. 그래서 최고 잘한다가 5점, 뭐 못한다가 1점, 그리고 보통이 3점. 그리고 체크하고 나중에 그 통계 집계했을 때 총 득점 점수 나누기 총 문항수 하면은 평균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3점 미만일 때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입 직원일 경우에는 채용하지 마라 내지는 재직 중인 회사 직원일 때는 교육을 시켜라 그 얘기거든요. 능력이 부족하니까. 자기 개발은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시대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은 NCS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 나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직급에 맞는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이고 영구적이고 그리고 발전 지향적인 기술자로서의 능력을 확보할 때야만이 자기 능력이 있어야 직급에 맞는 일을 하는데 어디 가도 당당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이 될 수가 있다고 정의하는 겁니다. 이후 페이지는 이제 공사 단계별 그 공정관리, 뭐 진도 관리를 한다던가, 내지는 뭐 공사 분할 체계에 의한 어떤 그 WBS 그 작업을 한다던가, 그리고서 이제 뭐 이제 각 뭐 포트시팸이라든가, 그리고 일정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그 활동을 우리 공정관리를 이제 분야에서 하게 되는데, 다 그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그 우리가 기사시험이라든가 학교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공정관리 그 계획 수립하는데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자료는 참고적으로 보시는 걸로 하고,
뭐 카트 뭐 공정표라든가 뭐 사선식 뭐 CPM 내지는 뭐 이런 자료들은 다 우리가 그 과거에 학교 내지는 시사 시험 볼 때 공부들 다 했던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피드백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한번 쭉 검토를 한번 하시면서 공정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이런 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하거나 더 개선을 하거나 더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는 그 저희 카페에 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강사가 수준 조금 올려서 그 레벨 4, 5, 6, 7, 8에 맞게 그런 그 자료를 또 준비해서 유튜브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NCS 건설 공사관리 매뉴얼 841페이지 제일 마지막 장 16장을 마치고 건설 공사관리 그 수준 레벨 1, 2, 3 수준에 맞게 조직급 수준에 맞게 학습을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과정에 또 만나 뵙기로 약속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